테디가 저렇게 이제 아프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셔서 테디는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학대를 당해서 뭐 누가 염산을 부었다든지 피부를 막 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테디를 진료받았던 엄태흠 수의사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테디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된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테디가 어떤 병인지, 뭐 왜 저렇게 된 건지,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건지, 뭐 누가 학대를 했는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 면역매개성 이제 질환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은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뇌와 수막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면역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에요 라고 해서 면역매개성 뇌수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디가 왜 뇌에 염증이 생겼고 왜 이렇게 아팠을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역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와 남을 구분을 하는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독감 바이러스나 아니면 무슨 이제 뭐 곰팡이가 내 몸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세균이 내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너희는 내가 아닌데, 우리 편이 아닌데 왜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친구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없애는 게, 파괴를 하는 게 면역계가 이제 하는 그런 일이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계가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갑자기 내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나를 남이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고, 내 피부가 이제 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뇌가 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설정 자체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내 몸을 공격을 해서 그 파괴를 하게 되는 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되게 흔한 그런 면역 체계가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이런 면역 체계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데, 테디도 그런 이제 기전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겨서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테디의 피부가 너무 좀 심각하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 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충분히 그런 이제 오해를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테디가 피부가 망가지던 그런 질환은 뇌수막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피부는 피부고 뇌수막염은 뇌에 이제 한정된 얘기니까. 그래서 이 피부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 지금 확진은 아니지만 루푸스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데, 전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몸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홍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빨갛게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이제 반점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낭창이라고 하는 루푸스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늑대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 늑대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예전에 이 병이 걸린 사람이나 동물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딘가 이제 코나 아니면 발가락이나 이런 데를 늑대한테 뜯어먹힌 것 같이 이렇게 피부가 변하기 때문에 루푸스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이런 질환이고, 테디도 콧종이랑 말단 부분이랑 발가락이랑 이런 데가 흰색으로 이렇게 막 변하면서 털이 막 빠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피부 쪽에 이제 궤양이 생기고 이런 질환을 가지기 때문에, 테디가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된 그런 병명은 이제 루푸스라고 하는 질환이고, 그 루푸스가 진행이 되고 자가 면역 체계 자체가 점점 이제 심화가 되면서 콩팥 상태라든지 다른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것도 전신적으로 다 다른 장기들도 같이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까지 아주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체온 조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처음에 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구하셨던 분이 병원에 데리고 왔었을 때는 이미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모든 피부병은 맨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나중에 진행이 한참 되면서 뭔가 특징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어디서 어디까지 파괴를 할지, 그리고 그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환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테디처럼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 뇌 중에서도 이제 연수나 그런 생명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런 자가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질환 자체도 되게 희귀한 질환이긴 한데, 루푸스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뇌까지 이제 공격하고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한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테디 같은 경우는 이런 질환이 침투를 하고 공격하게 된 부위가 사실은 너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의 원인이 뭐예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아토피가 그래서 왜 걸려요? 라고 하면은 어떤 의사도 명확한 답을 이제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는 있는데, 우선은 유전적인 문제야. 테디의 형제들도 지금 입양을 갔지만 그 녀석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조금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테디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산에 살고 버림받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지내면서, 사실은 그쪽에 뭐 진드기도 있고 외부 기생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이제 외부에서 자극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역매개성 질환이 미리 이렇게 내 몸에 생긴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가족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는 해보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강아지들이 어떤 이런 분양되고 생산되는 그런 개 농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있는 환경 자체가 워낙에 열악하고, 또 귀여운 강아지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워낙 이런 근친교배나 이런 것들도 워낙 성행하고, 이런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인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면 이 병에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되며, 혹시라도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처음에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신경 증상이라고 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진행이 많이 돼서 뇌 쪽에 압력이 올라가거나 염증이 생기면 애들이 발작을 하고요. 머리가 이제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벽이 있으면 벽에 이렇게 강아지가 머리를 이제 헤드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뱅글뱅글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요. 뱅글뱅글. 대변 소변 보기 전에 잠깐 도는 거 말고 그냥 애가 왜 저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지라고 해서 서클링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좀 멍해 보인다든지, 뭔가 허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든지, 이런 의식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사실 뇌신경계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진드기의 타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면역체계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하고, 내가 면역이 이제 예민하고 뭔가에 자극을 제일 받고 알러지나 이런 반응이 좀 심한 녀석이다라고 하면은 그 알러지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돼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테로이드나 이런 면역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고용량으로 사용을 해서 일단은 면역 체계를 좀 공격적이지 않게, 내 뇌를 그만 때리게, 내 뇌를 그만 공격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진정시키고 나서는 우리 뇌신경계나 이런 쪽이 공격받고 데미지를 입은 게 회복이 사실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와 신경 자체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아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테디가 완전히 이제 학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완전히 공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테디의 어미는 이런 체구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하고 있던 진돗개 사이즈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친구도 아마도 누군가의 이제 반려동물이었을 거고, 그 녀석이 이제 외부로 버려지게 되면서 테디가 임신 중에도 몸에 기생충도 있었을 거고, 쓰레기를 주워 먹기도 했을 거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 자극들이나 좋지 않은 환경들 때문에 분명히 그게 테디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고, 테디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자가 있고 좋은 거 먹고 살고 예방도 잘 하고 다른 이제 몸을 이렇게 공격받고 자극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테디도 분명히 지금 강아지 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어딘가 산책길에서 만났을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테디의 보호자도 아니고 테디를 구조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며칠 동안 이렇게 치료하고 가까이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쓸 사람이지만, 테디를 대신해서 테디에게 많은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